6월 25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재정, 세제, 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 석유화학업계의 손익계산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K-뉴딜 아카데미로 청년에는 첫 경험을, 기업에는 현장형 인재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와 여름철 이상기후로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재정,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과 할당 관세 등 정책의 가격이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생 밀접 품목 할인 지원과 감압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 석유화학업계의 손익계산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73.74달러,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70.34달러로 마감하며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유업계는 비싸게 매입한 원유 재고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지만 중동 공급망 정상화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제 마진 강세가 손실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재고 비축 움직임으로 제품 스프레드가 일부 확대될 수 있으나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업황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중국의 화학 신규 생산 능력이 3,4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며 하반기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중국의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이 2028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민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만 하는 총리, 성과로 증명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명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I는 산업구조와 교육, 의료 등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데이터 공개와 행정 서비스 혁신,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30여 년간의 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자립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를 떠나 협치의 가교가 되어 말보다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도 덧붙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세미나를 열고 반도체 수출 호조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 1.1%에서 올해 2.7%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년 만에 잠재 성장률 2%를 웃도는 확장 국면으로의 복귀입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은 올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80% 이상 증가해 198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수출과 내수가 엇갈리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기준금리는 2.5%에서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에게는 경험을, 기업에게는 인재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추진 중인 K-뉴딜 아카데미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07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해 최종 50개 기업 72개 아카데미가 선정됐으며 약 8,200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 KT, LG, 롯데그룹, 하나오션 등 대기업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훈련 수당도 지급됩니다.
특히 선정된 아카데미 상당수가 비수도권에서 운영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김 실장은 AI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